기간은 달라도 1억 만들기 정도의 저축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과소비의 기준이라는 게 냉정하게 내 과소비가 어떻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소비의 기준이라는 건 모든 건 다 소득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맞춰지는 건데 내가 투자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를 제외한 모든 고정자산은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제가치를 감가시키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20대, 30대든 40대, 50대든 60대든 경제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기간은 달라도 1억 만들기 정도의 저축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과소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저축을 전혀 못한다. 아예 1억 만들기 저축은커녕 뭐 5년에 5천만 원 만들기 저축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안 봐도 과소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돈을 남길 것 같아요? 안 남기거든. 그거는 저축을 가지고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작가님이 1억 만들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1억을 딱 만들었다. 그럼 1억 이후의 재테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행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항공기가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만 비행을 할 수가 있다. 1만 미터로 올라간 게 1억 만들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비행을 할 때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저항이 덜하고 빨리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억 만들기 저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90%가 1억을 안 만든 사람들이에요. 1억을 만든 사람은 정작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 게 내가 1억을 만드는 걸 하루 이틀에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1억 타면 뭐 하지? 어떤 방법이 있지? 막 찾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1억을 모으기도 전에 그럼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1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10층에서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층수가 같은 장소라도 좀만 높아지면 아이디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의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1억을 만들 때까지 본인이 막 저축하던 거 있죠. 유지하셔야 됩니다. 1억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됐지? 그리고 이제 그만 저축한다.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종착역이 아니고 환승역이에요. 원래 하던 저축은 계속 하시면서 이제 예적금으로만 운용하던 것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이게 1억이 2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방법엔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내가 1억도 안 모았을 때는 뭐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근데 내가 1억이 딱 넘어가니까 그럼 혹시 저 친구도 한 1억 넘게 모은 것 같긴 한데 결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억 생기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도 뭐 누가 뭐 청약을 하네, 뭐 뭘 하네,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청약은 그렇게 하면 계약금 얼마 내야 돼? 그러면 계약금 보통 뭐 5억이면 한 1억 내잖아요. 1억만 내면 그러면 나도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일단 분양권 확보가 되는 거네?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뭘 말씀드리면 N잡을 얘기했잖아요. N잡이 뭐 카페 알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자기가 하는 어떤 잡과 관련된 N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로 키우고 싶어. 그 뭔가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사업화하겠다. 그래도 투자금 1억은 있어야 될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또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요즘 뭐 유튜브보다 뭐 경매가 어떻고 뭐 소형 그 부동산 투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게 꼭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뭐 1억 이상은 있어야 뭐 그런 걸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죠. 1억 만들 때까지 해왔던 저축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쌓였던 자산이 이제는 예적금만으로 운용되기보다는 예적금이 기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분산 투자를 생각해보자. 연령대별로 당연히 이제 노후 준비를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연령별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2030들은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죠. 사실 그 노후 준비를 한다면 그분은 아마 파이어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이어족은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파이어족이라는 게 뭐 우리 2030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파이어족이라는 게 자기가 하기 싫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뭐 회사만 안 나갈 뿐이지 일은 거의 두세 배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게 은퇴예요. 그럼 언젠가 은퇴해야 되죠, 여러분도. 생계형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인생이 꼬입니다. 왜 일을 안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그 주말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주말. 근데 주말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평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회사 안 가고 계속 백수로 놀아봐. 주말 오는 게 반갑겠습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을 안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 내일 모레가 나는 정년이다. 그러면 솔직히 좀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일자리를 구해야 돼. 왜 일자리를 구해야 되냐면 내년에 정년퇴직하고 나 그냥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한 500 벌다가 정년퇴직했는데 그래도 한 300은 벌어야 어디 가서 이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일 모레 정년이 아니고 그래도 뭐 퇴직까지 한 10년, 15년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절대 퇴직 후에 돈을 보고 노후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한 10년 남았어 정년이 그러면서 하는 게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걸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는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더 벌어야 돼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오래 못해요. 30년을 그 생계형 경제활동 회사를 다니고 그 일을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돈 벌어야 돼 그러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하기 싫은 자격증을 따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땐 또 다 나이를 더 먹었잖아. 안 된다니까요. 가장 핵심은 돈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뭐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거기 갈 거에 기분이 설레는 거야. 여러분 혹시 회사 가는 아침에 눈 딱 오늘 또 회사 간다. 우리 부장님 만난다. 뭐 이런 설레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만난다? 없잖아. 그런 일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게 생계형 경제활동인데 내가 정말 딱 눈을 떴는데 이 정도의 설레고 좋아하는 일이면 혹시 돈이 좀 안 돼도 갈 수 있어요. 월화수목금 풀타임은 아닌데 월화수를 가든 뭐 월수금을 가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막연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해결해 주면은 그게 소득이 되는 거고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그게 돈 쓰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야?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인데 돈이 되게 안 되는데 그건 참 나만 잘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 그거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막연하게 뭐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그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안타깝게 그게 잡은 아니야. 그냥 사회활동은 하는데 잡이 안 돼. 그러면 오래 못하지 않겠느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 잡이 될 수도 있어. 그 대신에 돈은 많이 못 벌죠. 근데 100만 원을 벌어도 그 사회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사실 200만 원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를 가고 남는 토요일, 일요일만 놀아서 쓴 생활비잖아요. 근데 은퇴 때 우리가 생활비 압박을 받는 이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넷플릭스만 보면서 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막 큰 돈은 못 벌지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어디 가서 무슨 만약에 봉사활동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근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거기 있는 조직에서 날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도 너무 이 일이 즐거워. 그리고 신나게 사회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돈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나중에 돈이 안 될 것 같죠? 어떤 식으로는 됩니다. 그 6개 스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뭐 안전, 뭐 자연, 병원, 뭐 하스피럴 이렇게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세치어 나가서 얘기한 거고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선 박사님이라고 뇌과학자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3가지가 이게 뇌가 느끼는 그 행복감. 첫 번째는 자율성.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부자들은 돈이 일단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지는 않는데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성이 있어야 돼.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계속 유능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죠. 마지막이 하나가 연결성이라는데 연결성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도 몰라주면 심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막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 그러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이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아마 SNS를 하는 이유일 텐데 이 세 가지가 증가될 때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조금 저는 더 두 가지씩으로 6개로 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를 제가 나눠봤거든요. 자율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절제와 저축이라는 스톤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절제하면 지금 많은 걸 못하니까 지금 안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요. 절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절제를 하는 만큼 내일이 훨씬 내가 선택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몸에 밴 사람은 생각으로 어이씨 그럼 뭐 내년에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자율성이 증가하는 삶이 절제와 저축이라는 스톤이 있어야 미래가 더 할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능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과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장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유능해지셨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유능해지셨어요? 뭐가 발전된 게 있어요? 봤는데 뭐 없는데? 괜히 그냥 주름이나 하나 더 늘고 달라진 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40대 이전의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직, 그 다음에 경험, 훈련, 학습, 도전 5개 얘기했죠. 요 5가지 얘기했는데 나랑 별로 안 친한 얘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내에서 뭐 이 회사 조금 다니다 일로 옮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연봉 1등 받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어플라이를 하든지 뭐 찾든지 이런 거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하루 목표가 야, 일 진짜 잘한다. 진짜 대단하다. 끝내준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무사히 넘어갔다 이런 거가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는지 왜 최근에 저게 왜 핫한 거야? 저건 왜 인기가 있는 거야? 야 얘는 왜 저무는 거야? 이런 경영적 마인드가 있어야지 내가 유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뭐였냐면 연결성이죠. 일단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만 뭔가 이 연결성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건강 어떻게 챙기셔야 되냐? 뭐 비타민 같은 거 막 열심히 챙기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주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죠. 회사 나가면 내가 탈퇴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저는 늘 나보다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거든요. 옛날부터.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전교 석차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친구. 그리고 뭔가 사회 나서도 저분 진짜 훌륭하다. 저분 회사에서 진짜 대단하다. 그분하고 친해지고 저 언니랑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상당히 많은 자극과 도움을 받는데 그냥 나보다 왠지 조금 못할 것 같은 친구. 그냥 만나면 편해 그냥.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물론 뭐 너무 사람을 가려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하시기에는 좀 약간 좀 너무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만나고 자극받는 공동체에서 성장을 하는 거라 조금이라도 뭔가 배울 점 있는 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연결성이 됐을 때 6가지 뭐였죠? 절제와 저축과 성장과 경영 그리고 건강과 공동체였습니다. 이 6가지를 딱 2024년도에 붙여놓으세요. 책상 앞에. 그리고 난 이거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돈을 쫓지 마시고 성장을 쫓아라. 네, 작가님 모시고 재테크 얘기 정말 많이 나눠봤고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댓글 이벤트. 네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작가님 책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요 책에 약간 뭐 부록 비슷하게 이제 작년 말에 연초를 대비해서 나온 뭐 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그래서 2024년도는 좀 가계부를 손으로 한번 직접 써보자. 작가님 기운을 팍팍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 저도 오늘 다시 또 알뜰하게 올해를 잘 지내봐야겠다 의지를 되새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